예, 다자오, 엠브레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에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앞에 짧게 3분 내에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그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만한 중요한 이슈는 총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고, 그리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과 관련돼서 이제 중복 그 청약을 방지하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5월까지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모펀드로 간주해서 공모펀드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하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걸 밝힌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중요한 보도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게 리마인드용으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보도 자료로 배포한 것이 있고, 이제 은행권에 특히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 건전성 관련해서 그 LC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동성 관련된 규제 그 보도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복합 기업 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제 보도 자료. 이것들은 이제 좀 더 중요도가 좀 낮은 그런 보도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요약을 이제 정리를 이제 끝내고요. 이 옆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상식용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금감원 보도 자료를 위주로 검토를 하고, 금융위 보도 자료는 금감원이랑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감원 자료 첫째,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의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라는 보도 자료이고요. 그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선은 이 뒤에 보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보도 자료 중에서 체크하실 만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애플과 협업을 해서 애플카를 공동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 시장에 떠돌면서, 그 소문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거래소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는 요 부분, 요거 하나 체크하실 만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식용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 제 187조에서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중에서 이제 특히 전통적인 수단들, 상당히 많은 수단들을 이제 불공정 거래라든지 뭐 시세 조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나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178조의 2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것을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시장의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질서를 저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데, 과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어떤 것이냐, 구체적인 것이 상당히 이제 불분명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 자료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이번 주 보도 자료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이런 것이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저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이라 가지고 상당히 확인해 보실 만하고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주가 조작, 시세 조작의 이제 방법인데, 이런 부분도 그 비록 정도가 좀 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그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선문 거래를 할 때 이제 대량의 이제 매수 주문을 해놓고, 그래서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해서 시세를 약간 옮겨놓고, 그다음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반대 포지션을 해서 포지션 청산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청산 이익을 획득한 행위, 이런 경우,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기존의 187조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만약 187조를 적용하기에
거기 형벌까지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87조를 적용하다가는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경우에 이 187조의 2를 통해서 이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가 매매 이제 장 개시 전에 이제 단일가 매매 동시 호가 시간이죠. 이때 그 대량의 고가의 이제 허수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그 시초가를 이제 시초가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예상 체결가에 영향을 주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겠다라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이 부분은 이게 제목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래서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주요 내용을 이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이제 해산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인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여신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그 저축은행이 개별 차주들한테 신정 공유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이제 20%씩 증액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상대방의 뭐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아니면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공유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옆에 있는 파일을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네. 나머지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거 이제 첫 번째 이번 주 보도 자료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차이니즈 월이라고 부르는 정보 교류 차단 규제 이 제도에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에 많이 이제 여러 차례 금융이랑 금감원이 이제 선언을 했었지만 이제 금융투자업자의 이제 그런 업무 위탁 그리고 재위탁에 대한 그런 규제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42조 내지는 40조의 그런 규제들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고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개정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기사에서 또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공모주 청약에 관련된 제도를 지난해에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독 당국에서 바꿨는데 이번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청약 관련해서 상당히 또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개선하겠다. 그래서 중복 청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방지하는 제도를 올해 5월까지 전산을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 PDF를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차이니즈 월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결국 차이니즈 월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사실 담겨서 배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영향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차이니즈 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우리 자본시장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질 때 이제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상충을 방지하자는 제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그러니까 자기 고유 계정으로 가지고서 자기 계정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투자 매매업을 하는 동시에 사실 고객들로부터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객들의 주문을 잘못 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금융투자 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에 이 두 개 부서 사이에 이제 벽을 세우겠다. 뭐 방화벽 같이 IT로 따지면 방화벽이죠. 벽을 세워서 이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프롭 트레이딩, 자기 자본 트레이딩 하는 딜링 룸에서는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이
그 차단막을 세우는 게 이제 차이니즈 월 규제라고 했을 때 분명 이 규제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은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금융 투자업자의 그 역동성,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이 옆에서 이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유 재산으로 매매하는 거 이 부분과 그리고 그 고객들로부터 집합 투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펀드죠. 그 신탁이 고객의 재산을 이제 그 수탁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차인지 월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 금융, 그리고 이제 전담 중개, 프라임 브로커리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이제 차인지 월이 설치돼서 각자 이제 정보를 교류할 수 없게 되었었던 내용인데, 지금도 실제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차인지 월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설치 대상 부분들의 범위도 이제 변경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그 행위 제한에 대한 범위 역시도 이제 완화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제 선언적인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 3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그 지금 8개 회사가 증권회사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신용공여 기준을 이 옆에서와 같이 이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해외 현지법인 그 이제 손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본의 40%까지, 그리고 동일한 현지 법인에서는 자기 자본 10%까지, 그래서 신용 공유를 해주는 그런 기준을 이제 마련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관련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그 공모주 청약 관련된 제도가 좀 부실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니까 그 공모주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증권사들에다 계좌를 뚫어놓고 거기서 다 그 기준을 넘겨서 그 청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한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정을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증권사를 통합해서 중복 청약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이제 5월까지 한국증권금융이 이제 그를 통해서 그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의 확대, 이런 것들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IPO 공모주 배정 관련된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정지하고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잠깐 멈췄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보험업 감독 규정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규정 개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소액 단기 보험이라는 제도가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데, 이 소액 단기 보험의 개념에서 그 소액 단기라는 그 개념은 보험 기간이 1년이다. 1년으로 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이 소액 단기 보험의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기간을 넘는 회사들은 소액 단기 보험사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과 같이 그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춰서 보험사로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억 원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확인하실 수 있는 회계 부정이죠. 그리고 가계 대출 동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화 대출, 그리고 연체율 현황,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이 눌러보실 수 있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완화 기간을 연장하겠다. 현재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유연화를 발표했었고 2차적으로 유연화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올해 3월까지 이제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9월까지 연장을 해주겠다. 이게 관련된 실무자분들께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내를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빼곡히 있는 이 금융규제 유연화, 일시적인 유연화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9월까지, 대부분 이제 9월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
관련된 지금 실무를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게 기간이 연장되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 LCR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단하게는 결국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 보유 비율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급격히 특히 외화에 관련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도 이 금융기관이 흔들리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의무 보유 비율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의 그 규제 비율을 이제 좀 더 완화를 해줘서 비록 이제 건전성 그 위기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그 대응 능력은 좀 비록 떨어질지언정 조금 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그런 규제를 그 규제 완화를 이제 9월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이제 자본시장법 이제 시행령 이제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펀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있고 이제 공모펀드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공모펀드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사업 보고서도 공시해야 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그 완화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들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시리즈인 거죠. 시리즈의 사모펀드들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목적, 투자 대상이라 보면은 사실은 이게 공모펀드의 성격을 가져서 사실 규제를 타이트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회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그렇다 해서 이거를 어떤 법에서 형식적인 기준으로 나누기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이런 시리즈 사모펀드들을 다 사실은 공모펀드로 다시 규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적어도 이 복층 투자 구조를 이용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공모펀드에 준해서 감독을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층 투자 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이 옆에 있는 개념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현행 같은 경우 그 하나의 사모펀드가 이제 다른 펀드, 모펀드에다가 1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이 모펀드랑 자펀드를 합해서 둘 다 이제 합해서 그 투자자 수를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50인이 넘으면 공모펀드를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시리즈 펀드들이 그럼 10% 이하씩만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해와서 그걸 피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동일한 운용사가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있을 때는 그 특정 펀드에다가 그 모펀드에다 투자하는 그 투자액이 이제 30%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비록 그게 10% 이하인 뭐 5% 이렇게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투자한 그 펀드들은 이제 모펀드와 이제 복층 구조에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로서 유연하게 규제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이제 공모펀드처럼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도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짧게 10분 내외로 말씀드린다 했지만 좀 길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대한 조사 감리 결과 조치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금융복합 기업 집단의 감독에 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시행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금융복합 기업 집단 이거에 대한 법률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 우리가 금융회사들은 금융업만 그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은 이제 은행, 보험, 증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융 지주
금융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법에 따라서. 그래서 뭐 신한금투라든지 뭐 KB금융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이제 금융지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열사 중에 뭐 삼성과 같은 경우 삼성증권도 있고 현대차 증권도 있지만은 또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전자도 삼성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금융 업만 하고 있는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 그런 기업들을 이제 명칭을 금융복합 기업 집단이라고 명칭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비지주 금융그룹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걸 그 건전성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법률이고, 그러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는 6개 집단, 교보, 그리고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그리고 DB 이 6개 집단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참고하실 만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별 업권, 그래서 은행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아니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든지 개별 금융업법에서 이미 자본 건전성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는 중복 규제가 아니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그룹들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중복 규제라는 거죠. 근데 그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금융복합 기업 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그 규제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본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회사의 위기가 소속 비금융회사, 즉 뭐 삼성증권의 위기가 삼성전자에다 전이되는 이 부분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복 규제라고 하기엔 대상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실무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업무 로드가 많이 늘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금융복합 기업 집단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한 실무자분들께서는 이번 이 시행령 그 입법 예고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행 규칙 내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했지만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마지막으로, 자, 2021년 2월 외국인의 증권 투자 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이거 뭐 첨부 파일까지 눌러볼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제 2012년, 21년 2월 중에 외국인은 상장 주식은 3조 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그거에 비해서 상장 채권은 이제 9조 원 가량을 순매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동향이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짧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도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네, 뭐 몇 분 안 보시지만 항상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